안녕하십니까, 닥터 참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임플란트 시술의 전체 기간을 줄여주는 시술인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모든 시술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의 단점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술의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요, 의사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나의 시술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 치과 의사 선생님과의 신뢰와 또 이해도가 굉장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닥터 참치.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초기 고정력이 약해요. 초기 고정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서 심은 다음에 바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임플란트 그 나사가 뼈에 박혀있는 그 단단하게 얼마나 박혀있냐에 대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잘 고정되어 있을수록 초기 고정력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초기 고정력이 커야 임플란트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뼈를 만드는 세포나 치유에 관여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나머지 뼈와 이렇게 잘 최종적으로 잘 붙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는 왜 초기 고정력이, 심었던 그 힘이 좀 약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뼈가 다 아문 다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다시 새로운 뼈에다가 그 나사를 심을 수 있게 드릴로 조금 더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거보다 큰 사이즈의 나사를 심게 되거든요. 그럼 꽉 끼겠죠. 그렇게 되면 초기 고정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치아를 뽑고 나면 그 뽑고 남은 그 파여있는 이 웅덩이 같은 그 구멍, 이 구멍에 임플란트는 그것보다 더 크게 심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가 뼈 밖으로 나오게 돼서 뼈가 녹게 되고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임플란트는 뽑은 치아의 뿌리, 이 웅덩이의 크기보다는 작게 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뽑은 그 자리에 옆쪽에 있는 이 벽에는 꽉 껴서 잡아주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럼 힘을 받을? 그렇죠. 바닥 부분에 조금 거기에 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더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집에 그림이나 그림 액자나 아니면 시계 같은 걸 좀 걸어야 되는데 못을 박아놨던 게 이제 흔들려서 빠졌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그 못을 심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미 흔들렸으면 그 구멍 자체는 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존에 못을 박게 되면 흔들려서 또 빠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도 같은 예예요. 그러니까 구멍은, 치아를 뽑은 그 구멍은 큰데 거기에 작은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쉽게 빠지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못 자리에 그대로 심어야 된다면 조금 더 굵은 못을 심으면 되죠. 근데 임플란트는 굵은 걸 심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 실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못을 그 자리에 심는다면 조금 더 긴 못을 심어서 이미 있는 그 홀에는 잡히는 게 없지만 못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끝부분에서, 그렇죠?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예요. 조금 더 초기 고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라면 실은 그 자리에 안 심죠. 원래는 그 벽이 있다면 액자 걸 때요, 벽에서 그 홀 옆에 다른 멀쩡한 데다가 심겠죠. 이게 바로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 뼈가 완전히 아문 다음에 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초기 고정력이 높죠. 하지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꼭 그 자리에만 심어야 된다면 조금 더 긴 임플란트라든지 혹은 임플란트를 조금 더 깊게 심어서 그 파여있는 치아 그 구멍 뽑은 자리에 바닥 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모처럼 하염없이 긴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신경이 있기도 하고 이런 해부학적으로 제한이 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서만 살짝 어쨌든 조금 고정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고정이 불안하죠. 환자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단단한 음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신신당부해 드리게 됩니다. 닥터 참치. 이거는 또 하나의 경제적인 꿀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케이스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뽑아 있는 치아의 공간보다 임플란트가 좀 많이 작을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옆에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는 뼈 이식을 조금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치아가 아물고 난 다음에 심게 되면 뼈 이식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미 뼈가 다 찼으니까요. 그래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뼈 이식 비용이 좀 추가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도 있겠습니다. 닥터 참치. 마지막으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맨 땅에다가, 그러니까 맨 벽에다가 못을 박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심기가 쉬운데, 치아를 뽑고 나면 약간 경사면도 있고 굉장히 안에 그 굴곡 형태가 다이내믹하거든요. 거기 정중앙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에 심고 싶어도 경사면에서 미끌려서 다른 쪽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시술의 또 하나의 단점은 치과 의사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심는 것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요약을 하면 단점으로는요, 초기 고정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환자가 부주의할 경우에 오히려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빨리 하려다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뼈 이식에 추가의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원하는 위치에 심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닥터 참치. 저는 음식을 주로 씹는 어금니에서요, 초기 고정력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억지로 가져가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 고정이 아주 많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그 힘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차라리 3에서 4개월을 충분히 기다리신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죠. 왜냐하면 조금 더 빨리 하려다가 오히려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임플란트 실패가 되면. 이 부분 잘 고려를 하시고요. 반면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장점 이외에도 잇몸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그러한 장점이 미관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니에서는 발치를 한다면 염증이 아주 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 발치 즉시 식립은요. 네, 발치 즉시 식립은 염증이 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니에서 염증이 크지 않는 경우라면 발치 즉시 식립을 통해서 잇몸의 뼈의 볼륨을 잘 유지해서 미관상 아주 자연스러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닥터 참치. 또 하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시더라도요, CT라든지 또 뭐 입안의 구강의 모델과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치과를 처음에 초진으로 가셔서 그날 바로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임상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이신 분들은 한 번만 딱 보고 바로 이렇게 심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일날 가게 되면 또 이미 예약된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수술하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집중해서 시술하기가 아무래도 여유롭게 다시 한번 와서 예약을 잡는 것보다 약간은 좀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셔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꼭 보시고요. 해당한다고 한다면 여유로운 시간에 예약을 딱 잡으셔서 충분히 시술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률 높은 발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닥터 참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닥터 참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